이번 지층의 나이 첫 번째 나오는 게 지사학 법칙하고 지층의 대비예요. 자, 지사학 법칙은 지사학, 즉 지구의 역사를 연구하는 법칙이에요. 즉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지질 상태를 보면서 연구하는 방법에 해당이 되는데, 일단 총 4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가 동일과정설이라고 합니다. 동일과정의 원리. 그러니까 현재 지각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질의 사건들, 즉 뭐 지층이 쌓이고 습곡이 생기고 부정합이 생기고 하는 여러 가지 지질학적 사건들은 과거에도 똑같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동일 과정과 동일한 시간을 거쳐서 일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사학 연구의 기본 원리요. 과거에 달랐고 현재하고 과거가 다르다라고 하면은 같게 예측을 해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다음 두 번째, 수평 퇴적의 법칙. 즉 퇴적물이 쌓일 때 일반적으로 중력의 영향을 받아 수평으로 쌓여요. 그러니까 이게 수평이 당시 해수면과 나란하게 지층이 쌓이게 돼요. 그래서 현재 지층이 기울어져 있거나 휘어져 있으면 과거에 지각 변동을 받았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층 누중의 법칙이에요. 지층이 역전, 뒤집어지지 않았다면 아래 지층이 위 지층보다 더 먼저 쌓였다. 아래 쌓인 지층이 더 먼저 쌓인 지층이다. 그리고 이 역전 여부는 우리 앞에서 배웠었던 퇴적 구조 있죠? 점이층리, 사층리, 여는 건열 등의 퇴적 구조나 표준 화석을 이용을 해서 지층의 역전 여부를 판단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동물군 천이의 법칙이에요. 생물군 아니에요. 동물군이에요. 네. 진화 계열상 먼저 출현한 생물의 화석이 산출되는 지층이 나중에 출현한 생물의 화석보다 더 오래되었다. 그러니까 고생대 표준 화석이 나온 지층이 신생대 표준 화석이 나온 것보다 더 오래된 지층이다 라고 보는 게 바로 동물군 천이의 법칙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오래된 지층에 더 과거의 화석이 발견이 됐다 라고 하는 게 바로 동물군 천이의 법칙이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다섯 번째가 부정합의 법칙. 즉 부정합 면을 경계로 해서 상하 지층 사이에는 긴 시간적인 간격이 존재한다가 부정합의 법칙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부정합 생성 과정은 앞에서도 설명했었죠. 퇴적, 융기, 침식, 침강, 다시 퇴적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여기 융기, 침식, 침강 과정에서 시간적인 차이가 생기게 되고요. 부정합 면을 구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뭐가 있어요? 기저여감층이 있어요. 침식을 받은 부분에서 입자가 작거나 무른 입자는 다 침식이 돼서 날아가고 입자가 큰 여감층만 남아있게 된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여감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바로 부정합 면을 찾아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관입의 법칙. 관입은 관입한 암석이 관입당한 암석보다 더 나중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게 관입이냐 분출이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보면은 관입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얘는 원래 C 지층으로만 이렇게 A하고 C가 이렇게 이 두 겹으로 되어 있는 지층인데 요 사이로 뭐가 들어간 거예요? B가 관입이 된 거예요. 관입이 되면은 이 변성된 범위가 아래 지층도 변성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위 지층까지도 어떻게 돼요? 다 변성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얘는 A가 쌓이고 C가 쌓인 후에 B가 관입해서 들어갔다 라고 보면 되고요. 분출이 돼버리면 이 위에 있는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변성 흔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경우는 A가 쌓이고 B가 분출한 후에 기저여감층이 있다는 소리는 여기서 뭘 받았다는 소리예요? 침식을 받았고 그 다음에 뭐가 쌓였다? C가 퇴적이 되었다 라고 보는 게 맞는 거라서 저게 관입이냐 분출이냐를 저런 식으로 구분을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층의 대비. 자, 지층 대비를 통해서 뭘 구해줍니까? 상대 연령을 구해줄 수가 있게 되는데 보면은
여러 지역에 분포하는 지층들을 서로 비교를 해서 생성 시대나 퇴적 순서를 결정을 하는 것을 지층의 대비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암상 대비가 있는데, 암상 대비는 지층을 구성하는 암석이 어떤 종류냐, 뭐 사암이냐, 여감이냐, 뭐 응회암이냐 이런 식으로 암석의 성분, 그 다음에는 조직, 색, 퇴적 구조 등의 특징하고 건층, 열쇠층이라고 하는 건층, 그러니까 똑같이 만들어지는 층이 있다란 말이에요. 동일하게 아주 넓은 지역에 걸쳐서 형성이 된 똑같은 지층을 이용을 해서 지층의 선후 관계를 판단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비교적 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애들을 써야 돼요. 왜요? 그래야 동일한 거의 가까운 근접거리에 있어야 같은 뭐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가 있고 같은 퇴적물이 쌓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건층, 열쇠층이라고 하는 거는 비교적 아주 넓은 지역에 분포를 해서요. 지층에 대비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보통 그래서 짧은 시간에 퇴적되었으면서도 아주 넓은 지역에 걸쳐서 분포하는 퇴적층이기 때문에 보통은 응회암층, 응회암층 같은 경우에는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화산재가 퇴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 근처에서 화산 활동이 동시에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석탄층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같은 시대에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고생대 석탄기 이때 만들어진 지층이고, 여기에 다 같은 종류의 양치식물의 숲이 있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즉 좋은 건층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통적으로 넓은 지역에 걸쳐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다음에 화석에 의한 대비는 같은 화석이 나오면 비교적 같은 시기에 퇴적이 되었다라고 보는 게 화석에 의한 대비예요. 같은 종류의 표준 화석에 발견되는 지층을 연결해서 지층의 선후 관계를 판단하는 방법이고요. 이거는 가까운 것뿐만 아니라 비교적 먼 거리도 지층이 비교를 해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표준 화석은 어차피 그 시대를 대표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나 다 존재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동물군 천이의 법칙이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때는 그 시대를 대표하는 표준 화석을 이용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암모나이트가 나오는 출토되는 뭐하고 지층과 삼엽충이 출토되는 지층은 다 같은 시기에 있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뭔가가 누락이 된 부분을 채워가면서 지층의 선후 관계를 밝혀줄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원리를 위해서 이용을 해서 상대 연령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 연령은 지층이나 암석의 생성 시기, 지질학적 현상의 발생 순서를 상대적으로 구해주는 거고, 지사학 법칙과 앞에서 배웠던 지층의 대비를 이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지금 이 C는 관이밤이에요. E도 관이밤이에요. 여기서 관이밤이 몇 개가 있냐면은 C하고 E하고 두 개가 관이밤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자, 근데 관입 순서를 보면은 C가 들어오고 B가 들어온 거겠죠. 순서가.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 또 보면 뭐도 있어요. 단층이 하나가 있죠. 여기서. 단층이 있는데 지금 상반이 어떻게 됐어요? 밑으로 내려가 버렸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단층이 하나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도 하나 존재해요? 부정합층도 하나가 존재를 하게 되죠. 그렇죠? 언동화. 앉으세요. 58페이지. 자, 근데 이거는 관입이 아니라 여기서는 기저여감층이 있는 걸로 봐서 정확하게는 C는 뭐예요? 분출. 그 다음에 2만 관입. 이렇게 보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맨 처음에 누가 들어갔어요? C가 맨 처음에 어떻게 돼야 돼요? 쌓여야 되겠죠. 그죠? C가 분출되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A. 그 다음에는 D. 그죠? 그 다음에는 F. 그치? F가 쌓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요?
관입이 들어와 줘야 되겠죠. 그렇죠? 단층이 먼저야, 관입이 먼저야. 이게 단층이 먼저예요, 관입이 먼저예요. 네, 관입이 먼저 된 거예요. 결국에는 단층이 같이 일어났으면 얘도 밀렸어야 되거든요. 결국에 따라서 2의 관입. 그 다음 뭐가 일어나야 돼요? 정단층이 만들어졌고, 정단층이 만들어진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요? 단층, 이거 아니야? 단층. 단층이 먼저 만들어지고 관입이 일어나야죠. 단층이 만들어지고 관입이 일어나야지. 순서가. 관입, 잠깐만. 근데 이거 부정합면이면은. 그러니까 부정합은 나중인데, 그러니까 관입이 되고 단층이 된 거냐, 단층이 되고 관입이 된 거냐, 이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단층하고 관입 다음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부정합이 그 다음에 일어났잖아요. 그죠? F까지 쌓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관입되고 단층 됐겠다. 순서가 그게 맞겠다. 관입 다음에 맞네요. 관입되고 그 다음에는 정단층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뭐가 만들어졌어요? 부정합이 만들어졌겠죠. 근데 이게 순서가 단층하고 관입이 일어났는지 관입하고 단층이 일어났는지는 이건 명확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거는 구분은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정확하게는 구분은 안 되고 부정합이 만들어진 다음에 뭐가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G 쌓인 요 순서대로 지층이 쌓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 연령 구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이제 문제는 절대 연령에서 방사성 동위 원소를 이용을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조금 어렵죠. 자, 보면 절대 연령은 암석의 생성 시기, 지질학적 현상의 발생 시기를 구체적인 수치값으로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방사성 동위 원소에 뭘 이용을 해주는 거예요? 반감기라고 하는 거를 이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사성 동위 원소는 자연 상태에서 무겁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스스로 붕괴가 돼요. 붕괴가 되면서 원래 있던 원소를 무슨 원소라고 불러줘요? 모원소라고 하고요. 모원소가 붕괴가 되면서 좀 더 가벼운 자원소라고 하는 걸로 변해요. 이때 방사선을 방출을 하게 되는 건데, 원자핵이 일정한 속도로 붕괴를 해서 방사선을 방출하면서 안정한 원소로 변해가는 원소가 방사성 동위 원소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모원소가 자원소로 변하는데, 중요한 건 얘네들이 뭘 가져요? 반감기라고 하는 거를 가져요. 반감기는 모원소의 양이 얼마로?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 이거를 반감기라고 하는데, 이 반감기 자체가 어떻게 돼요? 일정합니다. 즉, 그러니까 1에서 2분의 1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하고 2분의 1에서 4분의 1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 다시 4분의 1에서 8분의 1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떻다? 늘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즉 같아요. 즉 방사성 동위 원소가 붕괴해서 처음 양의 2분의 1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바로 반감기고, 이 반감기는요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지가 않기 때문에 암석이 생성된 다음에 지각 변동을 받았더라도 반감기는 일정을 하니까 정확하게 절대 연령을 측정을 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원소가 모원소의 양이 100에서 50이 되는데 얼마 걸렸어요? 1억 년 걸렸죠. 그러면은 50에서 25가 되는데도 걸리는 시간이 얼마예요? 1억 년. 그죠? 그 다음에 다시 25에서 12.5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도 1억 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모원소의 양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떻다? 계속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감기가 일정을 한 걸로 봐서 이렇게 구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모원소의 때
자원소의 양을 비교를 했었을 때 무원소 대 자원소의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얘가 예를 들어서 1대 7이에요. 그러면 전체 양에서 무원소가 차지하고 있는 비용이 얼마가 돼요? 8분의 1이죠. 그쵸? 얘를 2분의 1의 n승 형태로 나타내 주면은 결국에는 이게 n이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반감기의 횟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감기 횟수가 몇 회가 되는 거예요? 3회. 그죠? 여기다가 반감기를 곱해주면은 뭐가 나옵니까? 절대 연령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쵸? 네. 자. 그래서 이거 반감기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주어집니다. 문제에서. 네. 그래서 원소마다 반감기의 기간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암석의 종류에 따라서 절대 연령을 측정을 해주는데 화성암은요. 화성암의 절대 연령은 마그마에서 광물이 정출된 시기. 그러니까 마그마에서 광물이 정출된 시기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뭐냐면 마그마가 식는 시기니까 결국에는 얘 화성암이 만들어진 시기하고 같아요. 결국에는. 그런데 변성암은요. 화성암이나 퇴적암이 어떻게 돼요?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서 변성작용이 일어난 거잖아요. 따라서 변성암의 절대 연령은 변성작용이 일어난 시기예요. 즉 얘가 원래 모 암석이 만들었던 시기가 아니라 변성이 일어났던 시기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암이면은 사암이 만들어졌던 시기가 아니라 규암으로 변성이 됐던 시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쇠설성 퇴적암은요 절대 연령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이게 하나의 암석이 그냥 퇴적암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퇴적물들이 모여가지고 퇴적암이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퇴적암보다 먼저 생성된 근원암에서 유래된 거예요. 결국에는 여감도 얘가 자갈모래 진흙인데 이 자갈모래 진흙이 원래 다른 암석들이 침식을 받아서 이렇게 형성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모암에 유래된 거기 때문에 퇴적암의 절대 연력은요, 퇴적암의 생성 시기가 아니라 퇴적암의 재료, 근원암의 생성 시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퇴적암은 절대 연력을 측정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얘가 정확하게 얼마나 된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감기를 이용을 해서 동위 원소를 이용을 할 때는 오래된 지진시대의 절대 연령은 반감기가 긴 방사성 동위 원소를 이용을 해주고요. 가까운 시기는 어떻게 돼요? 반감기가 짧은 원소를 사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탄소는 14탄소가 5730년으로 짧아요. 근데 우라늄 같은 경우는 좀 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석의 나이가 많을 것 같다 그러면은 우라늄, 짧을 것 같다 그러면은 탄소, 이런 원소들을 사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지질 시대는 탄소 동위 원소를 사용을 해주고, 먼 지질 시대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우라늄 같은 원소들을 사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수능 1점짜리 풀이 한번 해봅시다. 자, 1번은 5번, 그 다음에 2번은, 자, 지층에서 산출되는 화석 A와 B를 이용해서 지층이 역전되었대요. 자, A와 B 중에서 더 진화된 생물의 화석을 고르고 지층의 역전을 결정하는 데 적용된 지사학 법칙을 쓰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더 진화된 거는 뭐예요? 여기서 지층이 역전되었대요. 지층이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역전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게 더 먼저 쌓인 거고 A가 나중에 쌓인 지층이기 때문에 따라서 A가 되겠죠. 그쵸? 자, 그리고 지층의 역전을 결정하는데 적용된 지사학 법칙은 무슨 법칙이에요? 동물군 천이의 법칙을 이용을 했겠죠. 네. 자, 다음에 3번은 4번이죠. 다음에 4번은 자, 상대 연령 구하는 건데, 자, 생성 순서. 자, 맨 처음에 누가 들어와야 돼요? B. 그죠? 그 다음에는 D. 그 다음에는 A. 맨 마지막에 C. 관입. 이렇게 들어와야지 맞는 거죠. 그죠? 자, 따라서 여기서는 무슨 법칙 적용됐습니까? 관입의 법칙. 그 다음에는 지층 누중의 법칙. 이거는 뭐 항상 적용이 되는 거죠.
그죠? 또 적용되는 거 있어요? 있어, 없어? 또 하나 더 있죠. 뭐 있어요? 여기 가운데 하나 뭐 있어? 기저요감층에 있는 부정합. 이거 부정합의 법칙까지 썼겠죠. 네, 이렇게 세 가지를 쓴 거겠죠. 결국에는. 자, 다음 5번. 선사시대의 유물에서 유기물을 채취를 해서 14탄소의 함량을 측정했더니 처음 양이 16분의 1로 줄었대요. 그 16분의 1이면은 2분의 1의 몇 승이에요? 4승. 그러니까 반감기가 몇 번 진행된 겁니까? 4번이 진행이 된 거죠. 따라서 4 곱하기 반감기가 얼마예요? 5730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얘를 곱해준 값이 뭐가 되겠습니까? 절대 연령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이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수능 2점짜리 1번이 4, 2번에 4, 3번에 3, 4번은 3, 5번에 4, 6번에 4, 7번에 2, 8번에 5, 9번에 3, 10번에 5, 11에 5, 12에 2번입니다. 네, 질문. 9번 하고 싶어. 응? 9번 하고 싶어. 9번, 10번 또 있어? 어? 2, 3, 4, 어. 5, 5, 10, 11, 9. 9, 11, 12. 자, 보자. 2번, 2점짜리. 자, 2번. 자, 인접한 세 지역의 지질 단면도를 나타냈대요. 동일한 시기에 분출된 화산재가 쌓여서 만들어진 게 누구예요? 응회암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응회암층이 뭐가 되는 겁니까? 건층, 열쇠층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순서가 응회암이 여기 있다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 밑에 여감층이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고, 여감층 밑에 사암 들어가 있고, 사암 밑에 뭐가 있어요? 이암이 있죠. 그럼 순서가 1, 2, 3, 3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위로 들어가 있는 쉐일이 4,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이암이 다시 요 이암하고 사이에 뭐가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사암이 들어가 있죠. 5, 6, 6. 자, 이렇게 들어가 있겠네요. 결국에는. 그지? 자, 따라서 A와 C의 사암층은 같은 시기에 퇴적이 되었다. A와 C 지역의 사암층. 사암층 어디 있어요? A와 C의 사암층. 사암층이 여기서는 여기 2번에 있고 여기서는 5번에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돼요? 같지가 않죠. 가장 오래된 거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1번에 있는 B에 있죠. 이 지역에는 화학적 퇴적암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화학적 퇴적암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처트하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뭐? 석회암. 없잖아요. 그렇죠? 예, 화학적 퇴적암 예, 여기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다쇄설성 퇴적암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인접한 세 지역의 지질 단면도를 나타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건층이 뭐예요? 똑같이 있는 거? 석탄층이 건층에 해당이 되는 거죠. 요게. 그죠? 자, 그러면은 밑에 여감층 있고, 여감층 밑에 사암층 있고, 사암층 밑에 누구 있어요? 쉐일 있죠. 1번. 그 다음에 얘가 2번, 3번. 3, 2, 3. 그죠? 그 위로 누가 있어요? 다시. 쉐일층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4, 4. 그 다음에 쉐일층 위에 다시 뭐가 있습니까? 얘는 사암이 하나가 있죠. 그리고 사암 위로 다시 뭐가 하나가 더 있습니까? 쉐일층이 다시 존재를 하고 여기서는 5 이렇게 되겠죠. 그죠? 순서가 A, B, C 지역에는 7개의 서로 다른 퇴적된 지층이 분포를 한다. 총 6개에다가 건층까지 합치면 7개가 맞죠. A와 B의 사암층은 다른 시기에 퇴적이 되었다. A의 사암은 어디에? 2번이죠. 그 다음에 B의 사암은 5번이죠. 다르죠? 그죠? 네. 자, C 지역의 퇴적 쪽에 중간에
부정합이 존재한다. 여기서 부정합이 있으려면 중간에 한번 표정이 끊긴 게 있어야 되는데 끊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도 없죠. 없죠. 그죠? 중간에 번호가 빠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연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합이 없는 거죠. 결국에는. 그 다음에 4번은 그림은 가나 다의 지층의 단면 모습과 지층에서 산출되는 화석을 나타냈대요. 자, 여기 고생대예요. 그죠? 고생대, 고생대. 그 다음에 얘도 방추충이니까 고생대. 얘는 신생대, 아니 중생대죠. 암모나이트니까. 화폐석이니까 신생대, 중생대, 신생대.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가장 젊은 지층은 어디에 존재합니까? 신생대 다음에 쌓여야지 가장 젊은 지층에 해당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나 지역에 분포를 한다. 여기가 가장 젊죠. 세 지역의 셰일층은 서로 비슷한 시기에 퇴적이 됐다. 셰일 보면 여기는 고생대, 고생대인데 여기는 중생대에 해당이 되니까 비슷하지가 않죠. 화폐석이 산출되는 석회암층의 생성 전후로 화폐석이 생성되는 석회암층의 생성 전에 뭐가 있어요? 3. 그 다음에 후에도 뭐가 있습니까? 3 있죠. 그 3층이 퇴적이 되었죠. 그렇죠? 중간에 빠진 데가 있긴 하지만. 다음 5번. 그림은 A부터 D 지역의 지층 단면과 각 지층에서 산출되는 표준화석을 나타냈대요. 자, 보면은 표준화석. 자, 여기가 공통이죠. 그러면 순서를 정해봅시다. 표준화석, 요 밑에 지층 역전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나오는 표준화석이 얘겠지. 그쵸? 1. 그 다음에는 누구예요? 얘가 2. 얘가 3. 3. 그 다음에는 요거가 4. 여기 4. 그 다음에는 누구예요? 네모. 5. 그 다음에 여기가 4죠? 하나가 더 있네. 4. 그 다음에 얘가 5 다음이 얘가 6 이렇게 되겠네요. 결국에 순서가. 자, 가장 나중에 퇴적된 지층은 어디 있습니까? D 지역에 존재를 해줘야 되겠죠. 6 다음에 들어간 게 있으니까. 가장 먼저 퇴적된 지층은 어디 있어요? C에 있죠. 1번이 들어가 있으니까. A부터 D 지역에서 산출되는 표준화석 중 가장 최근에 살았던 거는 누구예요? 하얀 동그라미가 가장 최근에 살았던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넘버링을 해가면서 찾아주면 조금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9번. 자, 표는 화성암 A부터 A, B에 포함된 방사성 동위 원소 X하고 X가 붕괴돼서 만들어지는 Y의 함량비. 자, 그럼 얘하고 얘는 몇 대 몇이에요? 1대 7이죠. 얘는 몇 대 몇? 1대 3이에요. 그러니까 A 같은 경우에는 무원소의 비율이 8분의 1에 해당이 되고 B는 무원소의 비율이 전체의 4분의 1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반감기 횟수가 얘는 3회고 얘는 반감기 횟수가 2회에 해당이 되니까 반감기가 몇 억년이에요? 1억년이죠. 따라서 A 같은 경우에는 연령이 3억년이 된 거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2억년이 된 거란 말이에요. 화성암 B의 절대 연령은 2억년이다. 그쵸? 화성암 A는 3억년이니까 언제예요? 중생대가 아니라 고생대죠. 중생대는 2억 5천만 년 전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화성암의 나이는 당연히 A가 B보다 많죠. 3억년이고 2억년이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10번. 자, 그림은 서로 다른 두 지역의 지질 단면과 지층에서 관찰된 퇴적 구조를 나타냈대요. 해수면이 상승하는 동안에 하고 하강하는 동안에 생성된 것 중에 하나래요. 두 지역에서 화강암의 절대 연령은 둘이 똑같대요. 화강암의 절대 연령이 둘이 똑같다는 소리는 얘가 보면은 지금 뭐가 있어요? 기저 여감층이 존재를 하죠. 두 개를 보니까. 그치?
자, 그리고 C 지역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예, 연은이 나왔죠. 얘는 점이층이죠. 자, D는 건열이 나왔고요. 얘도 점이층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지층이 역전된 거는 없어요. 이 상태에서. 자, 그러면 가는 지층이, 해수면이 상승하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 지금 보면요. 여기서 뭐가 나타났어요? 기저 여감층이 나타났죠. 네. 그쵸? 기저 여감층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는, 연은은 얕은 수심에서 나오는 퇴적 지형이고, 점이층리는 깊은 수심에서 나오는 퇴적 지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수면이 상승하는 경우는 뭐예요? 얕은 데가 먼저 쌓였죠. 그쵸? 네. 그 다음에는 점이층리는 좀 더 깊은 데죠. 그죠? 그러면은 해수면이 상승을 했어요? 아니면은 하강을 했어요? 상승을 했죠. 그쵸? 해수면이 상승을 한다는 소리는 지층이 뭐 했다는 소리예요? 침강, 가라앉았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해수면이 상승을 했다라는 소리는 결국에는 지층이 침강을 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석을 해주면 얘는 점점 깊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해수면이 상승을 한 경우가 맞죠. 지층 D는 생성 과정에서 대기 중에 노출된 게 있겠죠. 건열이 나타났으니까. 지층 A부터 E 중에서 가장 오래된 지층은 누구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가장 오래된 지층? 여기서? 이 차이가 C하고 E하고 보면은 얘는 화강암이 만들어진 분출이에요? 관입이에요? 분출이에요. 왜? 기저여감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분출되고 깎인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 근데 얘는 포회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저여감은 아니고 그러니까 관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분출되고 C가 쌓인 거고 E가 생성된 후에 얘가 관입이 돼서 이렇게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오래된 건 누구다? E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그림은 시간에 따른 방사성 동위 원소의 양하고 자원소의 양의 변화를 나타냈어요. 자, 방사성 동위 원소의 양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 T가 뭐에 해당이 됩니까? 반감기예요. 그러면 A는 양이 줄고 B가 늘어야 되니까 A가 방사성 동위 원소, B는 자원소다. 맞아요? 반감기 T 맞아요. A 더하기 B분의 A 값이 8분의 1인 거는 결국에는 반감기 몇 번? 3번. 그러니까 3T가 절대 연령이 맞죠. 그죠? 2분의 1의 3승에 해당이 되니까. 그 다음 12번은. 자, 그림 가는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도고요. 나는 화성암 A하고 B에 들어있는 방사성 동위원소 X의 붕괴 곡선이에요. 순서대로 보면은 지금 여기에서 C가 쌓이고, 그죠? 맨 처음에 C가 쌓였고, 그 다음 누가 들어왔어요? A가 관입이 되고, 그 다음에는 D가 쌓이고, 그 다음에는 B가 관입이 되고, 이 상태로 돼야지 맞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리고 누구? A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부정합이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A하고 B에는 얼마 들어있대요? 4분의 1, 2분의 1이 들어있대요. 그 반감기가 얘는 몇 회? 2회. 얘는 1회. 이렇게 된 거니까 A는 2억년, B는 1억년이죠. 지층과 암석의 생성 순서는 틀렸죠. 그죠? X의 반감기는 1억년이니까 틀렸고, D의 절대 연령은 얼마예요? D의 절대 연령은 1억 년하고 2억 년 사이라고? D의 절대 연령이? 요거 쌓이고 요거죠. 아,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얘 쌓이고 요 사이에 들어가니까 얘가 2억이고 얘가 1억이잖아요. 그쵸? 요 사이에 들어가 있으니까 1억 년부터 2억 년 사이다 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죠? 네.
자, 수능 3점짜리 풀이 한번 해봅시다. 3번. 자,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도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보면은 얘는 지금 관입이 하나가 일어났고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아,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뭐가 나왔니? D의 조각이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관입을 해서 들어온 거냐 분출을 한 거냐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가 나와 있어요? A의 조각이 여기 이렇게 들어있는 걸로 봐서는 요거는 일종의 뭐로 봐야 됩니까? 부정합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A는 과거에 침식작용을 받았다. 그렇죠. 맞죠? 자, 지층의 생성 순서는 여기서 어떻게 봐야 돼요? A, B, 그 다음에는 C, D예요. D, C예요. 이거는 이렇게 돼버리면 위로 올라간 게 아니라 가운데 파고 들어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보는 게 맞아요? 포회감으로 보는 게 맞고, 그러면은 여기 이 C 같은 경우에는 뭘 해서 들어온 거다? 관입을 해서 들어온 거다 라고 해석을 해주는 게 맞는 거예요. 자, 따라서 A, B, D, C. 예, 맞죠? C는 용암이 지표로 분출해서 생긴 화산암이 아니라 관입해서 만들어진 심성암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4번. 그림은 서로 다른 방사성 원소 A, B, C의 붕괴 곡선을 나타냈다. 그럼 여기서 일단 이게 곡선이 나오면 뭐부터 구해봐야 돼요? 반감기부터 봐야 돼요. A 같은 경우에는 50%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얼마예요? A의 반감기는 0.5억 년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가 얼마예요? 50% 가는데 걸리는 시간 1억 년이죠. C는 50%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2억 년이에요. 반감기는 C가 A의 몇 배입니까? 3배가 아니라 4배에 해당이 돼야 되니까 틀렸고, A가 2번의 반감기를 지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입니까? 한 번 0.5년이니까 0.5억 년이니까 2번이면은 1억 년이 맞죠. 암석에 포함된 B의 양이 처음 양의 8분의 1로 줄어든다라는 소리는 반감기가 몇 번 지나간 거예요? 3번이 지나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B가 3번 지나갔으니까 3억 년이다. 네, 맞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그린 가는 어느 지역의 지표에 나타난 화강암 A, B와 셰일 C의 분포를 나는 화강암 A하고 B에 포함된 방사성 붕괴 곡선, 원소의 붕괴 곡선 X하고 Y를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자, 일단 반감기를 확인해 보면 X는 얼마가 됩니까? 50%. X 같은 경우에는 0.5억 년이 되고요. 자, Y 같은 경우에는 50% 가는데 얼마가 걸립니까? 2억 년이 걸립니다. A는 B를 관입하고 있고, A는 B를 관입하고 있고, B와 C는 부정합으로 접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A는 B를 관입했다는 소리는 A가 B 안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관입해서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러면 둘 중에 나이가 누가 더 많아야 돼? A하고 B 중에. 관입 당한 게 많아야 돼요? 관입한 게 많아야 돼요? 관입 당한 게 많아야죠. 그럼 연령은 누가 더 많다? 연령은 B가 A보다 많아야 되겠죠. 관입을 당했으니까. 자, 그리고 B하고 C는 서로 무슨 관계래요? 부정합 관계래요. 자, A와 B에 포함된 방사성 원소의 양은 처음 양의 20%하고 50%래요. 자, 그러면은 봐봐요. 여기서 20%가 방사성 동위 원소가 20% 남아있는 애들 한번 보세요. 나이를 보면은 대략 만약에 X면은 얼마나 돼요? 20% 남아있는 상태에서 보면은 X하고 Y를 봅시다. X가 대략 얼마가 돼요? 한 1.5억 년 정도 되고요. Y는 얼마나 나옵니까? 한 4.5억 년 정도 돼요. 자, 그 다음에 50% 정도 남아있는 상태로 봤었을 때는 얼마가 돼요? 하나는 0.5억 년이고, 그리고
그리고 하나는 얼마가 돼야 돼요? 2억년이 돼야 돼요. 자, 하나는 50% 남아있고 하나는 얼마 남아있다라고 그랬어요? 지금 20% 남아있다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그러면은 봐봐. 예를 들어서 20% 남아있는 게 X고, 20% 남아있는 게 Y고, 50% 남아있는 게 X면, 둘이 얼마 차이 나요? 3.5억 년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아니, 얼마, 4억 년 차이가 나잖아요. 나이 차이가 4억 년 차이면은 고생대하고 중생대를 건너뛰잖아요. 결국에는. 그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가만 있어봐. A에 몇 프로 남아있대? A가 20%고 B가 50%네요. 각각이라고 했으니까. 그지? 근데 여기서 나이가 누가 더 많아야 돼? B가 더 많아야 되죠. 50% 남았는데 B가 더 많으려면 결국엔 뭐밖에 안 돼요? 이거죠. 50%, 2억 년, 20%, 1.5억 년. 이렇게밖에 안 되겠죠. 결국에는. 이렇게 매칭을 시켜야죠. 50% 남아있는 애가 2억 년이고 20% 남아있는 애가 1.5억 년이 돼야 이제 50% 남아있는 B가 A보다 나이가 어떻게 돼요? 더 많게 되겠지. 결국에는. 그러니까 B에 포함된 게 누구다? Y고 A에 포함된 게 X다. 그러니까 여기 얘는 몇 프로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50%가 남아서 2억 년이고 얘는 20%가 남아서 1.5억 년이 된 거다. 그래서 나이가 연령이 이렇게 많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A에 포함된 거는 누구다? X다. B에 포함된 거는 Y에 해당이 돼야 될 거고, 가장 오래된 암석은 여기서 누구예요? B하고 C 사이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부정합 관계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는 C보다 B가 만들어진 게 먼저 만들어졌고, A보다 B가 더 먼저 만들어졌으니까 B가 제일 오래된 게 맞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C는 지금 2억 년보다도 나이가 어떻게 돼야 돼요? 더 젊어야 된다란 말이에요. 근데 중생대 시작이 언제예요? 2억 5천만 년 전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죠? 네. 자, 그 다음 6번. 그린 간은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과 산출 화석을 나는 화성암 A에 들어있는 방사성 동위 원소 X의 붕괴 곡선을 나타낸 거랍니다. 자, 지금 보면은 여기가 관입이에요. 관입이고 요 사이에 뭐가 있어요? 부정합이 하나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누구예요? 삼엽중이니까 고생대고요. 그 다음에 얘는 암모나이트니까 중생대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순서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B가 쌓이고 그 다음에 A가 관입한 다음에 부정합이 일어나서 C가 돼야 돼요. 그러면 중생대니까 C는 대략 얼마가 되냐면 2억 5천만 년보다는 더 나이가 적어야 돼요. 결국에는 대략. 그 다음에 이 삼엽충이 만들어진 B가 만들어졌을 때가 고생대잖아요. 그렇죠? 고생대는 한 5억 7천만 년 전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란 말이에요. 고생대 시작 자체가. 그러면 얘가 5억 7천이고 얘가 2억 5천이니까 A는 요 둘 사이에 해당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5억 년보다는 나이가 적고 2억 5천 년보다는 나이가 많고 그 사이쯤에 들어가는 나이 값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화성암 A 속에는 B 암석이 포획암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B가 만들어지고 A가 들어왔으니까. 자, B와 C 지층 사이에는 부정합이 있으니까 중단된 퇴적층이 있죠. 자, 그러면 화성암 A에는 방사성 동위 원소 X의 함량이 처음 양의 75% 이상 들어있다. 그럼 75%가 됐었을 때가 얼마예요? 0.5억 년인데 말이 안 되잖아. 요 사이 값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죠? 5억 7천보다는 젊고 2억 5천보다는 많아야 되니까 말이 안 되죠. 그죠? 네. 75% 이상인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7번. 자. 그림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가와 나의 두 지질의 단면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B하고 C 보면은 지금 가의 B하고 C 사이에 원래 누가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옆에 지층을 보니까
2가 하나가 들어가 있죠. 그럼 여기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간에 단절이 한 번 있었으니까 정합이 아니죠. 부정합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관이밤 Y의 절대 연령. 자, 여기서 보세요. 관이밤 X의 절대 연령이 1학년이래요. 그럼 여기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가를 보면 A, B, C 그 다음 어떻게 돼요? X 관입하고 그 다음에 D예요. 그때 얘가 얼마래요? 1억이래요. 나는 어떻게 되냐면 B, E, Y, C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잖아요, 순서가. 그치? 그러면은 X가 C가 들어오고 들어왔을 때 1학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Y는 C 들어오기 전에 관입이 된 거니까 이거보다 나이가 많아야 되지, 결국에는. 그치? 예. 그러니까 1학년보다 더 많다가 맞게 되는 거죠. 그렇죠? 선후 관계를 잘 살펴줘야 되겠지. 나의 2층에는 신생대 화석이 산출될 수 있다. 얘는 그럼 Y가 1학년보다 어떻게 돼요? 더 많죠. 지금 현재. 그러면은 신생대가 5,700만 년 전부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뭐 그 정도니까. 6,700만 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저건 말이 안 되죠. 1학년보다 기존적으로 나이가 많으니까. 네, 저거는 맞지가 않지. 그지?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대략적인 시기는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 8번. 그림은 어느 지층의 AB 구간에 해당하는 각 암석의 연령을 나타냈대요. 자, 보면 어리고 많고 다시 어려지고 많아져요. 자, 순서로 한번 봅시다. 어리고 많아지려면 여기서 뭐가 있어요? 연속이 아니라 시간적인 단절이 하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타나든지 관입이 나타나든지 부정한 면이 나타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봐봐,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제일 먼저 쌓인 게 누구예요? 여기서 제일 먼저 들어온 거 얘죠. 얘지.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보면은 얘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니? 1.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아, 이게 순서가 다르구나, 여기서.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려면 끊어낸 요 사이를 기준으로 해서 뒤에 있는 암석이 앞에 있는 암석보다 연령이 갑자기 확 증가해야 돼요. 그쵸? 이렇게 나오려면 요 사이에 뭐가 하나 있는 게 맞아요? 부정한 면이 하나가 있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부정한 면이 이렇게 해서 얘보단 얘가 나이가 확 많아져야 되니까 얘하고 요렇게가 맞을 것 같아요. 일단 부정한 면을 하나 지나는 거. 그 다음에 갑자기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제일 많은 애가 들어오죠. 제일 많은 애. 그럼 제일 많은 애가 들어오면은 최초로 뭐가 됐어야 돼요? 이 안은? 제일 적은 애. 제일 적은 애가 들어왔다는 소리는 맨 마지막에 관입을 한 암석이 들어온 게 맞겠죠. 그럼 맨 마지막에 관입을 한 암석은 여기서 얘가 마지막에 들어왔으니까 얘는 안 되죠. 얘는 가능하죠. 얘가 맨 마지막에 들어왔으니까. 얘도 가능해요. 그러면은 4번 아니면 5번인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얘가 나이가 올라갔다란 말이에요. 올라갔는데 지금 부정한 면이 나타난 애보다는 나이가 어떻게 돼요? 더 적어요. 그럼 나이가 더 적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부정한 면보다 더 먼저 들어왔어야 되겠죠, 관입이. 그러면은 얘는 부정한 면이 생기고 들어온 거죠. 얘는 부정한 면이 생기기 전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누구다? 4번이 맞겠죠, 결국에. 그죠?